이런 미중 관계만큼이나 우리 경제의 중요한 변수,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입니다. 하반기 미 금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말에 마무리된 잭슨홀 미팅에서 대략의 힌트가 나왔다는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가장 인상적인 발언이 마무리쯤에서 나왔어요. 네. 구름 낀 하늘에서 별을 보고 나아가고 있다. 네. 언제는 구름이 안 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별이라는 단어는 최종금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최종금리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여정인데 그 여정이 구름이 잔뜩 꼈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물가가 확실히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천천히 나아가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 보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걱정해야 될 먹구름은 중국 경제 아닌가요? 근데 왜 파월은 이 중국발 리스크는 거론을 안 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국발 리스크를 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규명해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시나리오는 중국발 경제 위기급,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했다면 반드시 거론했겠죠. 그러면 중국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세계 경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금리 인상을 못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 그냥 단순히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고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거론한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 관점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어떤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파월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별을 보고 나아가되 신중하게 가겠다. 신중하게라는 단어에 또 시장을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조심스럽게 내리더라도 조심스럽게 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9월의 기준금리는 동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긴축도 안 되고 또 과도한 완화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이 5.5%까지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이게 물가 안정화에 정말 기여할지 여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동결한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 발표되는 데이터를 봐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11월쯤에 결정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0월은 FOMC가 없고 11월에 있는데 그때쯤 인상할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11월 FOMC까지 우리가 9월, 10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간의 번셈이잖아요. 이때 파월이 가장 주목해야 볼 데이터라면 역시 또 물가인가요? 예, 역시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미팅 때 이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을 한번 추세를 보시면 어쨌든 정점이 5.1%를 찍었고 최근에 4.1%로 떨어졌는데 그냥 헤드라인 물가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9에서 3까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근원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할 만큼 충분히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 근원 물가 잡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 목표치 2%대에 아직 도달을 안 했다라는 것도 또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왜 이렇게 2%대를 고수하냐. 이 목표치를 좀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라가르드 총재는 자, 게임 도중에 규칙 바꾸는 일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이 목표치가 뭐 올라가거나 한 3% 언저리로 다시 상승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마치 축구 경기 중에 골대에 골을 넣었는데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근데 게임 중에 룰을 바꾸죠. 골대에 맞고 나간 공도 골이라고 인정해 주자. 그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2%라는 목표 물가를 설정해 놓고 2%에 부합하게 오지 않았는데 2% 언저리에 왔다고 해서 이거 물가 안정 목표치에 다 왔다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물가 안정하는 일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 그 물가 안정을 완전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라고까지 두 의장이 표현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은 상당 기간 이 금리 동결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5%대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고금리란 얘기는 그만큼 달러 강세는 계속된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 계속 지금 미국으로 자금을 이동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자금 이동 흐름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이거는 우리 증시 악재일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또 중국발 악재가 같이 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또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많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7, 8월까지 코스피 매매 추이가 외국인의 코스피 매매 추이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추이는 9월, 10월까지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쨌든 금리 인상 추이는 끝났구나, 거의 끝나가겠구나, 많아야 11월이면은 정점에 이르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외국인의 어떤 코스피 매매 추이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잭슨홀 미팅을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가 너무 그 파월의 지엽적인 코멘트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전 세계 총재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큰 흐름, 큰 그림을 놓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조를 헷갈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제를 보면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뭐 이틀 동안 열렸던 이 미팅 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매우 짧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주요한 부분은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 주제로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조의 변화는 바로 노동시장에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하잖아요. 실업률이 얘기죠. 매우 낮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실업자가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다. 특히 자동화에 따른 결과다. 두 번째는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가 석유화학 발전 기반이었다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완전히 에너지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탈세계화. 세계화가 끝나고 탈세계화로 진전되고 있다. 세계가 분절되고 있고 둘로 쪼개지는 듯한 모습이다. 전혀 다른 경제 구조화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분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 경제를 좋아지는 상방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거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가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